모태연애 시즌 2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모태솔로 맞아? 다들 직업도 나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도 무난무난해 보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의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모태솔로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사회성까지 부족해야 한다고 어느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모쏠 연애 2가 왜 시즌 1과 다르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쏠의 이미지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자 합니다.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어색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태솔로는 연애라고 하는 특정한 관계 앞에서만 아직 자기만의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자, 모태솔로 집안 연애를 하고 싶어 2. 많은 모태솔로 분들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모태솔로가 맞나? 라고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나와서 출연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모태솔로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태솔로다 라고 하면 일정하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즌 1은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뭔가 대인관계가 조금 많이 어색한데? 그래서 사회적 신호를 잘 못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연애도 못한 게 아닐까? 중간에 어떤 대인기피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1화를 딱 보면 그렇구나, 외모와는 상관없이요, 왜 연애를 못했는지 알겠다라는 게 확 느껴졌다면, 시즌 2 같은 경우는 조금은 결이 다른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한의사다. 이 사회에서 나쁘지 않은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직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한주 씨는 술자리를 좀 많이 해봤다. 그리고 나는 얼굴을 많이 본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한주 씨를 보면서 이거는 자기 취향이 확고해서 연애를 안 한 거지, 연애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태솔로의 이미지에 정말 맞는 분인가? 꼭 여기 안 나오셔도 얼마든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업이 좋으면 무조건 다 연애를 해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그 직업과 출연진의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왜 모쏠이고 여기 나왔지라고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도예가였던 수지씨도 많은 분들이 보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국까지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반이 좀 없으시진 않으신 것 같고, 외적인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어떤 작업하는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와 이제 벌어진 거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 한주 씨의 그 독특한 그 발언이 어울리게 되면서 이분들에게 시선이 주목이 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시즌 1의 그 느낌이 아닌데요?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척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거 아닙니까? 시즌 1의 그 느낌이 안 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1 때처럼 평범한, 우리 옆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나름의 어떤 서사와 이유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든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했다면, 공식적으로 연애를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연애에서 오는 그 감정이라든가 그 느낌들, 그런 어떤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시즌 1과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직업 그쵸, 잘 다니시고 그 직장 안에서도 나름대로 잘 영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숙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다른 일반적인 연애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모쏠이를 하면 이 돌싱의 모쏠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쏠의 이미지랑 달라지게 되고 거기서 더더욱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도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해보실지도 모르는 질문인데요.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가 의심이 되는 이유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그 의심을 뒤집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요, 반드시 어딘가 사회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시즌 2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쏠은 곧 사회적 결핍이다, 돌싱의 모쏠이 나왔던 그런 독특한 분들처럼 그 판타지가 오히려 우리가 모태솔로라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오히려 생각보다 모태솔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더욱 그렇게 보인다면 정말 이분들이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더 답답해 미칠 지경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쏠의 이미지를 따라가게 된다면 주변에서 납득이라도 해요. 내가 보니까 그렇네 라고 하면서 다들 동의를 할 텐데, 그것도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지내요. 근데 막상 연애 앞에서만 서면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이제 뚝딱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가령 우리 한의사이신 한주 씨처럼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사회성 있다, 직업적으로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그 구분이 저는 조금 모호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성이 높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의 바라는 바도 성취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면요, 꼭 재성씨처럼 이제 수염을 덥수룩하게 나와야지만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멀쩡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더더욱 멀쩡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편견을 안고 나왔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한주씨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친구 관계에서는 잘 가능하지만 연애에서 필요한 그런 언어들은 미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작진의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한층 더 과감하게 실험을 했던 게 아닐까. 정말 방송이 진행되면 될수록 왜 이분들이 여기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이번 시즌2의 테마가 아닐까. 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뭐 재성씨라든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의 조지나 현무처럼 두드러지지 않아도 어떤 한 특정한 기준으로만 우리가 이럴 거니까 이럴 거다, 저분들이 외모도 좀 되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니까 모쏠이 아닐 거다라는 그 편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계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분들도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나오셨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더더욱 이 시즌 1에 비해서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시선을 많이 이제 받아보셨기 때문에 더 이분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도 겉으로도 딱 티가 나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왜 도대체 내가 잘 안 되는 걸까? 그것은 사실 이번 시즌에 거의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인터뷰 장면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 초반이라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어쩌면 이분들은 시즌 1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연애가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왜 연애를 해야 됩니까? 즉 시즌 1은 하고 싶고 정말 나름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계속 좌절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본다면, 시즌 1은 그 욕구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연애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그 감각이나 감정을 간접 체험으로만 했지 막상 그것이 내 삶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모태솔로죠. 여기는 약간 조금 사회성이 능숙하지 않은 모태솔로를 한다면, 사회성이 능숙한 모태솔로라는 테마를 보게 되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연애를 해보래, 좋대. 근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그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야 거기 그 나라 여행 가봐라 좋다 라고 백날 설득한들 제가 그 나라를 직접 가보지 않는다면 왜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해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진들이 지금 그 딜레마에 다들 처해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하여 이 방송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시즌2가 이상하게 느껴진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모태솔로를요 너무 단순하게 상상해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성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성은 잘하면서도 연애라는 깊은 결속 앞에서는 아직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마치 물 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오리가 땅 위에 올라오면 갑자기 어색하게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물에서 쓰는 감각과 땅에서 쓰는 감각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요? 저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쓰는 나,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나, 술자리에서 행동하는 나,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의 나는 전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는 유능하지만 연애 앞에서는 초보자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잘 웃고 떠들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이 좋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갑자기 말문이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즌2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진짜 못쏠 맞아? 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어쩌면 어떤 관계의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게 아닐까? 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연애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나를 처음 꺼내보는 일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